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소설이라고 아십니까? 자소설이란 자신을 조금이나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를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이런 자소설이 취업 시장에 난립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취업이 절박하다 보니 자소설까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원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신중한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회사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자소설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사실 그 정도는 자기소개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자기소개서란 최대한 자신을 돋보이도록 써야 하는 거니까요. 하물며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면서 귀사에 입사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정도는 사실 취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나치게 과장을 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분명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달간 어느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했다거나 유통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소설처럼 쓰는 거죠. 네, 취업의 절박한 심정은 알겠는데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제출을 하다니요. 그런데 이렇게 자소설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면 실제로 자소설을 쓰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뜻인가요? 네, 얼마 전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자소설처럼 쓴 적이 있느냐 물었는데요. 그 결과 76%가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자소설이 차지하는 비율도 꽤 높았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네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학능력시험이나 인턴 경험을 한 기관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령 어떤 행사에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했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적은 수천 통의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지인들끼리 결성한 어떤 작은 모임에서 카페지기로 활동했을 때 그걸 한 조직의 리더로 활동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심사관이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지원자의 양심에 맡겨서 사실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자기소개서를 거친 심사관이라면 결코 간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경험을 허위로 쓴다면 분명 허점이 보이겠죠. 이 때문에 최근에 기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일부 비용만 내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합격 자기소개서들은 기업의 인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명목하에 참고 자료로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소서를 쓰는데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기업과 내용에 따라서 이 비용도 다른데요. 일부 구직자들이 이런 기존 합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인 양 자기소개서에다가 각색해서 비슷한 내용을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베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AI 심사관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일정 글자 수가 같거나 문맥이 비슷할 경우에 표절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참고해서 자소설의 형태를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는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대필 알바는 이미 3, 4년 전부터 조금씩 성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취업 관련 카페에 자기소개서 대행, 자기소개서 대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쉽게 대행 업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력이나 동아리 정보, 성격, 전공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비용을 결제하면 3일 안에 대필한 자기소개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간단한 이력서의 경우에는 3만 원, 또 A4 용지 2장 기준의 자기소개서는 약 7만 원 정도를 부른다고 하고요. 공채 시즌이 되면 의뢰 건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씁쓸한 사회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짜 자기 이야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자소서를 쓴다고 해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우선 구직자들은 자소설이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 듯합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솔직히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는 합격률이 35%인 반면 자소서를 작성해서 입사 지원을 했을 때는 서류 합격률이 47%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데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던 응답도 합격을 위해서 좀 더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면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실제 해당 서류에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글자 수는 대략 1000자 정도에 불과하죠. 이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공포감을 느끼는 자소서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000자에 불과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꾸며서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점차 구직자들의 스펙도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자소설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참고로 허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건 기업의 인사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또 대필이나 자기소개서 거래를 방조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면가몰과 페이스팩입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기소개서만큼 취업에서 중요한 게 바로 면접이죠.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해진 건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1차 자기소개서 단계와 막판 면접 단계를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면가몰은 이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면접과 관련된 취업 신조어인데요. 면접은 결과를 까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잘 썼어도 면접에서 망치면 불합격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 면접을 내가 아무리 잘 봤어도 불합격하는 경우도 또 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결과를 보기 전까지 면접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는 뜻이죠. 네, 아무래도 면접은 면접관의 취향도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이 때문에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잘한 구직자라도 면접관과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겪어봤지만 늘 가장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외모가 면접 합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구직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면접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격의 기준을 알 수 없으니까 외모마저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얼굴을 뜻하는 페이스와 스펙이 합쳐져서 페이스팩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면가몰과 페이스팩 모두 취업이 어려운 현 시대상을 반영해서 나온 씁쓸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대가 불안할수록 부정하고 부패한 수단이 는다고 합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다 보니 공정하지 못한 방법까지 가리지 않기 때문인 건데요. 문제는 부정한 경쟁을 하는 선례를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을 해서 불안함에 나 역시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주변에 모두가 이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면 결국 모두가 실패하고 만다는 진리 말입니다. 부정한 시대에는 오히려 진정성이 승리하는 법인데요. 힘들겠지만 구직자 여러분들은 꼭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